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제가 SBS 기자들하고 논쟁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간 정리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뒷부분에는 SBS 임찬종 기자와 박원경 기자에게 기존의 제안을 포함해서 한 가지 새로운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거나 아니면 해당 내용을 이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경과를 시간 순으로 짧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의 발단은 5월 22일 SBS 박원경 기자가 작성한 취재 파일이 발단이 됩니다. 박원경 기자는 해당 글에서 제가 YTN에 출연을 해서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앵커인 변상욱 기자와 함께 정경심 교수 공판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저를 비롯한 이 출연자들이 오류고 왜곡된 내용을 방송을 했다 이렇게 비난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이 나오기까지 배경이 무엇냐 그거부터 우선 살펴봐야 될 텐데요. 5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월 7일에 정경심 교수 1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부가 변호인 측에게 성명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명 요청이라는 거는 어떤 사실관계라든지 의견을 제출해달라 이런 요구로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겁니다. 성명 요청한 내용은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왔는데 정경심 교수의 주장은 2012년 9월에 최초 발급된 표창장도 그렇고 그걸 분실해서 이듬해에 새로 발급된 표창장도 직원이 전해줬다는 건데 그러면 왜 강사 휴게실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되느냐 그 직원이 그 PC를 썼다는 얘기냐 그걸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그로부터 며칠 뒤인 5월 12일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을 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YTN이 미리 준비한 자막에도 재판부가 성명 요청한 것이 표창장 파일이라고 적혀 있질 않고 자막에 직인 파일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5월 7일 재판 있었던 날 보도된 내용을 보더라도 일부 SBS를 비롯한 극히 일부 언론이 표창장 파일이라는 워딩을 직인 파일이라고 바꿔서 보도를 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재판부의 설명사항은 성명 요청한 것은 해당 PC에 왜 이 딸의 표창장 파일이 있느냐라고 재판부가 언급을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뒤에 5월 22일에 박원경 기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류고 왜곡이다 이런 내용을 글로 옮겼습니다. 재판 과정에 나온 발언 유무와 그에 대한 해석 오류도 등장했다라고 하더니 출연자로 나온 유튜버의 얘기에 진행자까지 동조하면서 왜곡은 마치 사실이 됐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원경 기자의 주장은 재판부의 성명 요청 사항이 표창장 파일이 아니고 직인 파일이다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제가 뒤늦게 봤어요. 저 구독자의 제보를 받고 5월 30일에 제가 반박 영상을 올렸습니다. 재판장 언급은 분명히 표창장 파일이었다 라고 반박 영상을 올렸더니 바로 그 다음날 5월 31일 새벽에 SBS 기자협회장인 임찬종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빨간 아재 이해를 못하는 건가 의도가 나쁜 건가 이렇게 제목을 달고 5월 7일 재판장이 언급한 것이 표창장 파일인지 직인 파일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21일 14차 공판에서 권성수 부장판사가 총장 직인 파일을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5월 7일에 재판장이 설명을 요구한 게 총장 직인 파일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거예요. 총장 직인 파일이 분명하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6월 1일에 다시 한번 반박 영상을 올렸습니다. 좋다. 그러면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니 이 팩트를 두고 한번 따져보자. 서로 직 또는 업을 걸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검증을 받아보자. 재판장이 언급한 것이 표창장 파일인지 직인 파일인지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엊그제 올린 영상까지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 영상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박원경 기자가 또 하나의 취재 파일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정경심 교수 재판부의 5월 7일 성명 대상은 무엇이었나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기존 주장을 반복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일부 문장을 보면
해당 취재 파일에서 빨간아재님과 관련해 쟁점이 된 부분은 5월 7일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부가 성명을 요구한 대상에 총장 직인 파일이 포함됐는지 여부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쟁점은 총장 직인 파일이 포함됐는지 여부가 아니에요. 성명 대상이 표창장 파일이었는지 총장 직인 파일이었는지 이게 쟁점입니다. 그 안에 언간에 행간에 뭐가 들어있든지 그건 쟁점이 아니에요. 쟁점 흐릴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런 말도 이어집니다. 빨간아재님은 TV방송에 출연해 재판부가 성명을 요구한 건 표창장 파일이었고 직인 파일은 성명 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부의 워딩이 표창장 파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발언을 곡해하고 스스로 알아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뭐 전지전능한 신입니까? 아니면 관심법을 쓰는 궁예입니까? 자, 이런 말도 이어집니다. 성명 대상에 직인 파일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보도된 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명 대상은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의 표창장 파일뿐이라는 취지입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성명 대상에 직인 파일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보도된 것. SBS가 이 성명 대상에 직인 파일이 포함됐다 이런 취지로 보도했습니까? 재판장이 직인 파일에 대해서 성명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5월 7일 SBS 보도 한번 보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판사, 직인 파일 왜 정경심 컴퓨터에 있나? 이렇게 제목을 달고 보시죠. 큰 따옴표를 달았어요. 본문에 가서는 그러자 재판장이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사람이 표창장을 발급하고 재발급해줬는데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 컴퓨터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정 교수가 쓰던 컴퓨터에 직인 파일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며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직인 파일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까? 직인 파일이라고 큰 따옴표까지 쳐서 보도를 했어요. 기자들이 큰 따옴표의 의미를 모릅니까? 큰 따옴표는 직접 인용 부호예요. 발언을 한 사람의 말 중에 뭐 조사를 생략하거나 글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핵심적인 주요 워딩은 바꾸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기자가 그걸 몰라요? 오히려 YTN 방송 당시에 성명 대상이 표창장 파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오류고 허위다, 심지어 왜곡이다 이렇게까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슨 자신감입니까? 자, 그리고 제 영상이 올라간 직후에 임찬종 기자도 다시 한번 페북에 글을 썼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직을 걸고 한번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검증을 받아보자 라고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서 본인 제안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선택하라고 우기지 좀 마세요. 그를 제대로 이해도 못한 것처럼 보이는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유튜브에서 떠들면 제가 들어줘야 하나요? 흐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안 안 받겠다는 거죠? 직은 못 걸겠다는 거죠? 자, SBS의 5월 7일 직인 파일 보도, 그리고 이 사안의 시초가 된 지난해 9월 7일 최초의 직인 파일 보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안을 사후에 풀어가는 과정에서 공통점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우선은 표현상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필이면 그 표현, 제목에 달린 그 핵심 키워드가 어쩌면 그렇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후에 치유됐다 뭐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2주 뒤에 열린 재판에서 또 다른 재판장이 직인 파일을 언급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직인 파일도 포함을 해서 요구를 한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우선은 작년 9월 7일 보도는 그것이 최소한 오보다, 사실과 다르다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변호사뿐만이 아니고 검사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5월 7일자 보도, 직인 파일 보도의 그 워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실은 제가 YTN에 출연을 해서 출연자들하고 또는 진행자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처음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9월 7일자는 뭐 법정에서 검사나 변호사 입을 통해서 오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반박을 못하고 이번 5월 7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일개 유튜버가 떠드는 거니까 그냥 막 공격하고 저놈이 헛소리 하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야. 그렇게 무려 지상파 기자, SBS 기자가 그렇게 보도를 하거나 글을 올려놓으면 저 같은 일개 유튜버는 아닥해야 되는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 제안과 동일합니다.
직을 걸고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주장이 맞는지 한번 사실관계를 따져봅시다. 두 번째, 직을 거는 게 두렵다면 5월 22일자 박원경 기자의 취재 파일, YTN에서 했던 방송 내용이 왜곡이고 오류고 허위다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그 사과는 저뿐만이 아니고 함께 방송을 했던, 당신들이 함께 싸잡아서 욕을 했던 양지열 변호사와 변상욱 앵커께도 사과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자존심 오지게 상하죠.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저는 직원도 없어요. 스텝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놈한테 이렇게 휘둘리고 인터넷에서 막 뜨겁고, 대신에 SBS 취재 파일 보니까 별로 읽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제 덕분에 조회수 좀 많이 올라갔어요. 조회수가 10배 이상 올라갔을 겁니다. 거기 댓글이 한 100개, 합치면 200개 가까이 달렸는데 전부 다 욕하는 댓글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이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닥치고 찌그러져 있으라고.